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차례인데, 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은 한 번이지만 저는 지금 세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뒤로 가기가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를 하면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이제 또 녹화를 하는 겁니다. 네. 자, 30초 동안 떠들었고. 자, 그 다음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충전 장치, 그리고 발전 장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기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충전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로터가 뭔지, 스테이터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을 했다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이 발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충전 장치는 어떻게 충전되고, 어떻게 방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전 시간에는 좀 단순했다면은 이번에 약간 복잡해지는, 그렇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동차 충전 원리라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충전 원리.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제 그림을 또 그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형광펜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 빨간 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살짝 지우고, 네, 다시. 이제 자동차 충전 장치는 엔진의 구동력을 바탕으로 각종 전기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고 여분의 전기를 어떻게 방전된 충전지에 충전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충전 장치는 어떤 역할을 두 가지 한다. 첫 번째, 전기를 공급한다. 맞죠? 전기를 공급하고, 두 번째,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써놓으면 좀 좋을 겁니다. 충전 장치를 다시 충전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전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구성 부분으로는 당연히 발전기, 그리고 축전지, 우리가 이거 배터리라 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충전 경고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발전기랑 충전기가 우리들한테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전기부터 한번 봅시다. 발전기는 엔진의 크랭크축 풀리와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엔진 구동 시에만 전기를 발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크랭크축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크랭크축이 연결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발전기가 요 주황색이 이 벨트거든요. 주황색을 벨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엔진이 돌아가면서 요 발전기를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발전기가 이제 돌아가면 여기에서 전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전기는 어디에다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동 스위치에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 여기에 보니까 축전지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시동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 발전기가 시동을 딱 걸었을 때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이제 전기가 발생을 하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전지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축전지는 엔진이 정지해 있을 때 어떻게 전원이 공급하는 것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하이뽕 갔다 왔는데 너무 짬뽕을 먹었거든요, 쌤이. 그래서 약간 속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 다음부터 여러분들 그 하이뽕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그 어디였죠? 투썸, 네, 투썸 근처에 있는 하이뽕 참 맛있습니다. 오늘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시 트럼은 이제 생략하고, 자, 편집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편집을 할 줄 모릅니다. 저 시동 장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전기가 이 축전지와 이쪽에 보시면 이제 비단자 이 몸 자체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쪽에 보면 이제 시동 장치라는 것들한테도 살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이셔가지고 시동이 빵 걸렸을 때 이 축전지가 시동 장치를 딱 돌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는 좀 표시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왜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제 시동 장치가 이 축전기, 이 배터리 때문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충분히 했었고, 실제적인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충전의 원리를 한번, 이제 충전 장치의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가봅시다. 어, 이제 배터리가 충전하고 방전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배터리가 뭐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그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양극판은 뭐라 그랬죠? 과산화나, 음극판은 해면상납,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거 맨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충전한다고 하면은 하여튼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화학적인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 걸 우리는 충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전해액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됩니다. 전해액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고 수소와 황산기가 결합돼서 황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그 방전할 때는 뭐가 나온다 그랬었죠?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거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이 나온다 그랬었죠. 물이 나오고 그에 비해서 이제 충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었죠? 예, 황산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황산이 맞죠? 이러한 이제 물이 황산기를 만나서 이 황산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이제 전기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충전이 진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황산이 그러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전해액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수소 H2라는 놈이죠. H2가 여기에 있는 뭡니까? 산소 이제 황산기를 가지고 있는 요 놈이랑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놈이 이제 충전을 해서 황산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된다. 막 이런 말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방전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에너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기 에너지로 나아가는 걸 우리 방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양극판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납, 이제 음극판 같은 경우에는 해면상납이었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됩니까? 황산납, 우리 회색 환상납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혹시 기억이 납니까? 예, 회색 황상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회색 환상납. 자, 방전이 진행함에 따라서 전해액은 황산기가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황산이 이제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물이 생성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많아지니까 묽어지죠. 묽어지면은 이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비중은 낮아지게 되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지는 것들을 우리 볼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헤드라이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라디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이 시동 모터, 세라 모터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동 모터를 여러분들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축전지로부터 시작돼서 이 시동 모터가 기동 모터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물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물이 발생한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봅시다.